드디어 원피스 112권 속 질문 코너 SBS가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코너 SBS를 통해 많은 떡밥들이 밝혀졌었는데 이번 원피스 112권 SBS에서도 많은 떡밥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요 질문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보며 떡밥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사로운 질문은 원피스 112권을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 군코의 복장 논란입니다. 왜 군코는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꾸 팬티네, 속옷이네라는 코멘트가 오는데 기술적으로는 속옷이 맞지만 그렇게 부르면 군코를 변태로 만들잖아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나미와 보니가 에그헤드에서 입은 복장처럼 재킷 밑단이 길게 늘어나는 유행 스타일이며 오히려 노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신뢰도 이런 신뢰가. 다음 질문, 루피의 각성과 연지 길이입니다. 오다씨, 혹시 루피의 각성이 주변에 영향을 준 탓에 원피스 연재가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뭐라고? 젠장,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였어? 젠장, 루피, 용서 못해? 다음 질문, 로키 옆 점포달팽이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로키 옆에 있는 전보달팽이의 음성 인식 능력은 다른 전보달팽이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로키가 구속되어 있어서 이 전보달팽이는 손을 쓰지 않고도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인간의 언어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스스로 전화를 연결하거나 헤이 시리처럼 음성으로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 스트롱월드 동물들의 엘바프 등장입니다. 엘바프 편에서 영화 스트롱 월드에 나왔던 이상한 동물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동물들이 본편에 통합된다는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그 영화에서 많은 동물들을 디자인했고 그 동물들이 엘바프에 등장하게 되었죠. 새로운 걸 떠올리는 건 정말 어려운데 그 동물들은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계에서 진화한 동물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테마로 만들어졌어요. 전사국가에서 자란 동물들이 비슷할 거라는 아이디어도 있어서 등장시킨 겁니다. 절대 새로운 걸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요? 알겠죠? 엘바프에서 삭간남의 정체가 가반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때 삭간남과 시키의 외형이 유사하였기 때문에 삭간남이 시키라는 가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바프에서 스트롱월드에 나왔던 동물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시키가 엘바프 어딘가에 은둔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게 되었었는데 확실히 이는 해프닝이었네요. 다음 질문은 여성 거인들의 컵 사이즈입니다. 오다씨, 리플리와 게르드는 거인인데 그녀들의 컵 사이즈는 혹시 W, 월드컵의 W인가요? 오,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네. 너무 바보 같아서 오히려 최고다. 그걸로 가자고. 사실 그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 계산해보자면 여성 거인들의 가슴 둘레는 6m가 넘거든. 컵 사이즈가 뭔지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그치만 지금부터는 모든 여성 거인의 가슴은 W컵으로 하자고. 다음 질문은 도슨다다족과 지신도족의 정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다씨, 도슨다다족은 어떤 종족인가요? 거인과 난장이의 혼혈인가요? 혹시 고대 거인과 난장이의 혼혈? 거의 맞았어요. 정확한 정답은 인간과 난장이의 혼혈이라는 거예요. 톤타타족의 이름은 발소리에서 나는 귀여운 소리에서 유래했어요. 그 발소리의 볼륨을 조금 더 크게 하면 도슨다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인과 난장이의 혼혈은 지신도족이라고 불리며 이들은 굉장히 희귀한 종족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웃기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거인의 키는 수십 미터에 달하고 난장이족은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이 두 종족이 만나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생식 능력의 개념을 넘어선 원피스 세계관의 생물학적 다양성과 가능성을 상상 이상으로 확장시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혹시 악마의 열매나 특별한 과학기술 아니면 원피스 세계의 모든 종족이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진지하게 보기에는 또 애매하기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1122화에 등장한 전설의 해적단입니다. 1122화에 등장한 해적단, 그 전설의 해적단 맞죠? 네, 맞아요. 걔네들이 어디서 왔냐고요? 왜 등장했냐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25년 전쯤 점프의 어떤 프로젝트에서 제 캐릭터 힙더스컬 커리를 포함해
와츠키 노부이로 선생님의 스맥타, 그리고 타케이 히로유키 선생님의 히로고몬, 이 세 명이 함께 해적단을 결성한 적이 있었답니다. 이 캐릭터들이 바로 그 전설의 해적단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점프 34호에 실렸던 만화가 기적의 콜라보레이션 해적단이라는 특별 기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전설적인 프로젝트였던 걸로 보이죠. 다음 질문은 신생거인전사 해적단과 어린 시절입니다. 게르드랑 골드버그가 어릴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고 싶어요. 신생거인 전사 해적단과 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해드릴게요. 하이루딘, 직업, 선장, 신장, 22m, 나이 81세, 좋아하는 음식, 미트볼. 스탄센, 직업, 조선공, 신장, 19.5m, 나이 81세, 좋아하는 음식, 전장식 식사. 로드 직업, 항해사 신장, 26m 나이, 63세 좋아하는 음식, 베리파이. 게루즈, 직업, 의사, 신장, 17m, 나이 75세, 좋아하는 음식, 햄버거, 마카롱. 골드버그, 직업, 요리사, 신장, 21m, 나이 63세, 좋아하는 음식, 양고기 구이. 다음 질문은 엘버프 마을의 모델입니다. 엘바프 마을의 분위기를 정말 좋아해요. 혹시 실제 나라나 마을을 모델로 삼으신 건가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엘바프의 디자인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델에 관해서는 북유럽 바이킹 시대의 건축물들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사실 이 마을은 86권에 나왔던 마을과 같은 곳인데 거대한 나무 위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각도를 바꿔서 그렸을 뿐입니다. 다음 질문은 스코포 가반 이름의 유래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적왕의 왼팔 스쿠퍼 가반의 이름은 혹시 우주영사 가반에서 따온 건가요? 어릴 때 TV에서 자주 봤어요. 오, 같은 세대시네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제 의도는 달랐어요. 저는 예전 영화들을 정말 좋아해서 가끔 옛날 배우들의 이름에서 아이디어를 얻곤 해요. 이번 경우엔 가반이라는 이름은 프랑스의 멋진 옛날 배우 장가뱅에게서 따왔습니다. 거기서 그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다음 질문은 길바스터의 정체입니다. 1916화에 등장한 선글라스를 쓴 남자는 길바스터인가요? 네, 그는 숨겨진 캐릭터예요. 사실 제가 17살 때 그렸던 만화의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챈 거죠? 그러니까 이 길바스터는 록스 해적단 소속이었고 그의 시신은 겟코 모리아가 회수했어요. 그리고 그는 스릴러 바크 편 450화에서 등장했죠. 그는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타입의 캐릭터랍니다. 다음 질문은 로저 적단 주요 멤버와 역할입니다. 가반의 로저 해적단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로저 해적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96권 SBS에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주요 멤버들과 그 역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장 골디 로저, 부선장 실버즈 레일리, 항해사 스코퍼 가반, 전술 담당 문아이작 주니어, 선의 크로커스, 조타수 돈키노, 고문관 밀레파인, 학자 로윙, 정보원 에리오, 첩보 담당 스펜서, 포수 피터무, 음악가 잭슨 베너, 조선공 블루마린. 그런데 여기서는 주목할 부분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의 등장입니다. 로제 적단의 전술 담당 문 아이작 주니어, 정보원 에리오, 첩보 담당 스펜서와 같은 전문적인 역할들이 로제 적단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로제 적단이 단순히 무작정 항해하는 집단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춘 매우 조직적인 해적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세계의 비밀을 탐구하고 위험한 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정보력과 전술이 필수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런 역할들은 현재 루피 해적단에도 점차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라 향후 루피 일행의 성장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건 고문관이라는 역할이 있다는 건데 이 역할의 존재는 로제 적단에 대한 우리의 순수하고 모험적인 이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고문관 밀레파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보 획득을 위해 고문이나 신문을 담당하는 역할이 있었다는 것은 로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비정하고 현실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문 아이작 주니어, 돈키노, 밀레파인, 로윙, 에리오, 스펜서, 피터모, 잭스매너, 블루마린 등 기존에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던 로제적단의 핵심 멤버들의 이름과 역할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본편에 등장해 스토리와 얽히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겠죠. 특히 학자나 조성공 같은 역할은 세계의 비밀이나 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을 수 있기에 이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떡밥 회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네요. 다만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주목하고 싶었던 건 가반의 역할입니다. SBS에서 공개된 로제적단의 항해사 스코퍼 가반의 역할이 최근 연재분과 맞물리면서 또 하나의 엄청난 떡밥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불의 상처의 남자가 스코퍼 가반일 가능성입니다. 1139화에서 등장한 스코퍼 가반에게는 아주 주목할 만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른쪽 눈 위쪽에 마치 불꽃 모양을 연상시키는 흉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지막 로드 포네그래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불의 상처의 남자의 특징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스코퍼 가반은 로제적단의 일원으로서 라프텔에 도달했고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즉, 그는 조이보이가 왜 고대병기를 남겼는지, 그리고 세계의 운명을 바꿀 원피스가 있는 라프텔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핵심 정보를 쥐고 있는 그가 마지막 로드 포네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불의 상처의 남자일 확률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SBS를 통해 알게 된 사실, 스코퍼 가반이 로제적단의 항해사였다는 점은 이 떡밥에 더욱 힘을 실어줍니다. 항해사로서 그는 라프텔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로드 포네그래프를 해석하여 그 위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인물이었을 거라는 거죠. 또한 로제적단 멤버들이 각 중요 지점에서 밀짚모자 일당을 이끌어주는 평행이론이 존재합니다. 크로코스는 위대한 항로 입구에서, 렐리는 신세계 초입에서 루피 랭을 안내하고 조언했습니다. 즉, 스코퍼 가반은 밀짚모자 일당을 위대한 항로의 끝, 라프텔로 안내할 수 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불의 상처의 남자는 소용돌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자로 추정되며 검은색 배를 타고 다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로제적단 멤버들은 대부분 비능력자로 추정되기에 가반이 소용돌이 능력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소용돌이 능력을 가진 걸로 추정되는 드래곤이 불의 상처의 남자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이트에서는 가반이 비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이스트블루의 속담이 사랑은 언제나 허리케인입니다. 먼저 오다쌤이 대사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 속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어구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평행이론이 있습니다. 1107화에서 상대는 키자루의 레이저를 막아내며 사랑은 빛보다 강하다라고 외쳤습니다. 분명히 상대가 레이저를 막아낸 것은 패기의 힘이었지만 상대는 이를 사랑의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먼 훗날 전설로 내려온다면 사랑은 빛보다 강하다라는 속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사랑은 허리케인처럼 말이죠. 즉, 먼 옛날 가반과 상대의 평행이론을 이루는 전설 속 누군가가 패기의 힘으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사랑은 허리케인이라고 표현하며 이 어구가 속담처럼 전해진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이는 불의 상처의 남자 가반이 만들어낸 소용돌이가 극도로 단련된 패기로 만들어진 소용돌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분명한 것은 원피스 세계에서 패기의 능력은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견문색을 못 보게 하는 패기, 패기를 이용한 원거리 공격 등 패기의 활용법은 무궁무진하죠. 따라서 스코퍼 가반이 항해사로서 익힌 바다와 바람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의 엄청난 패기가 결합되어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불의 상처의 남자는 드래곤이라 생각했는데 가반이 항해사로 완전하게 밝혀졌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가반이 불의 상처의 남자일 확률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원피스 질문 코너 SBS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원피스 112권의 수정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는데 이번 112권에서 궁코의 가문에 맨마이어 가문이 추가되었으며 천룡인 뒤에 붙는 궁이 붙었습니다.
또한 샵록의 이름 뒤에는 성이 붙었죠. 기존 연재본에서는 군코에게 이러한 명칭이 없었지만 단행본에서 추가된 것은 군코의 신분이 천룡인에 준하거나 혹은 그들과 비결된 만큼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오다 작가님의 의도적인 수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가설에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1149화에서는 군코가 콜론의 아빠라는 외침에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 속에는 한 여성이 아버지를 부르고 어린 꼬마아이가 부룩의 손을 잡으며 부룩은 이 여성에게 해적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분명한 것은 이 기억은 바로 군코 자신의 과거 기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군코는 아버지를 잃었으며 과거 부룩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군코와 부룩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부룩이 해적이 된 정확한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52년 전 룸바 해적단에서 라분을 만났습니다. 즉 부룩과 어린 군코가 대화를 나누던 때는 적어도 50년에서 60년 전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룩은 과거 웨스트블루 어느 왕국의 군인 출신으로 기습부대 대원부터 시작해 호위전단 단장까지 역임한 인물입니다. 즉 부룩은 왕녀였던 어린 군코의 호위무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제 가설대로라면 군코는 과거 부룩이 호위하던 웨스트블루 왕국의 왕녀였지만 지금은 천룡인이라는 겁니다. 이는 군코가 신의 기사단에 영입되면서 천룡인 지위를 획득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재에서는 엘바프의 왕자 로키가 신의 기사단에 영입되면 천룡인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즉 군코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웨스트블루의 왕녀에서 신의 기사단 천룡인이 된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 생각해볼 것은 웨스트블루에 갓벨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다슴의 떡밥 연결성을 고려해본다면 군코의 호위대원이었던 부룩은 약 60에서 50년 전 해적이 되었고 이로부터 10에서 20년 뒤 군코가 성인이 될 무렵 38년 전 갓벨리에서 왕이 죽었을 때 군코가 아버지라고 외쳤던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볼 건 1096화에서 신의 기사단이 나올 당시 군코의 맨마이 가문의 트로피라고 이야기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자의 얼굴이 군코와 아예 다르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갓벨리에서 맨마이어 가문 출신 신의 기사단이 죽고 맨마이어 가문은 군코의 기억을 지우고 맨마이어 가문으로 데려와 신의 기사단으로 키운 거 아닐까요? 오늘 이렇게 원피스 112권 SBS의 핵심 내용들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떡밥들의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오다 선생님의 작은 한마디 혹은 그림 하나하나가 얼마나 거대한 비밀들을 품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